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가질까요? 다 센다, 손으로. 하나, 둘, 셋. 세다가 망해버렸죠? 예지가 아직 안 왔으니까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냐? 선생님 너 잘 보여? 잘 보이네? 뭐야 너무 잘 보이시잖아. 여기서 해야겠다 그냥 오늘은. 아니 온라인 수업이 2명이고 오프라인이 3명이니까 뭐 이거 내가 갈 데가 없네. 어디 있어야 되는 거죠? 칠판을 못 쓰겠네 오늘도. 됐어요. 하겠습니다. 예지 받전자 몇 가지예요? 최단 경로로 가는 거 오른쪽 아니면 아래밖에 못 간다 했고 몇 가지예요? 6가지 외워버린 거세요? 해버렸네. 6가지마다 6가지에서 갈 수 있는 거 36가지입니다. C를 거쳐가는 거. 이게 지난 시간에 마지막 문제였는데 이것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할 수 있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어떤 하나의 경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요 경로를 마치 최단 거리로 갈 때 오른쪽 2번을 가고 오른쪽 화살표 2개 하고 아래 하나 가고 오른쪽 가고 아래 오른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오른쪽 아래 오른쪽 그리고 아래 오른쪽 요런 식으로 오른쪽 가는 화살표 4개랑 같은 것 4개랑 아래로 가는 화살표 4개 같은 것 4개를 일렬 별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똑같다 그랬어. 지금 C 빼고 전체 경우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게 한 가지 경로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는 이게 한 가지 경우의 수로 치면 얘네가 배열되는 경우의 수만큼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8팩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같은 것이 4개 쓰기 있으니까 4팩으로 나눠서 전체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70이 나왔던가? 아니 그거는 여기 거쳐가는 거야. 답은. 전체 경우의 수는 아마 70일 건데 알겠어요? 다 기억이 나버렸죠? 해봐. 지금 45번 고. 지난주에 못 풀었죠? 풀었어? 깨끗하죠? 지금 해. 고. 45번. 근데 이건 약간의 페이크가 있네. 이 골목이 길이야. 이게 길이야. 길. 블럭을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게 5가지가 있고 위로 가는 게 4개가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오른쪽 가는 검은색 화살표 5개와 위로 가는 빨간 화살표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가디슨 예지 이해되죠? 네. 빨리빨리 대답해. 늦었어. 1초. 우리 사이에 멀어 이렇게. 예지 오면 좋은데. 예지 보고 싶다. 수연이는 안 보고 싶어. 너무 하시네요. 대답 유도한 거야. 이렇게 뭔가 자극적인 얘기를 했으면 학생들이 대답을 빨리 하더라고. 이게 주문 오래 하면서 느꼈어요. 돼버렸어요.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죠? 수연이도 잘은 모르겠어도 이렇게 합니다. 오른쪽 가는 길 5가지마다 위로 가는 거 4개를 일로 별하니까 9팩 나누기 5팩 4팩을 해야 돼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그런데 C를 거쳐서 가는 것은 제외한다는 건데 그 빼면 되죠. 그러면 C를 거치지 않고 해요. 이건 C를 거쳐서 B로 가는 건 다 뺄 거거든. 근데 여기서 예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A에서 C로 가는 건 몇 가지예요? 받전자인데. 6개, 뭐야? C에서 B로 가는 건 몇 가지예요? 창문인데. 10개. 그럼 60가지야. 6개 곱하기 10.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그냥 외워서 해버리는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근데 외우지 않는다면 이 6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4팩 나누기 2팩 2팩이에요. 오른쪽이 2개고 위가 2개니까요. 그리고 이거 10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오른쪽 3개의 화살표와 위로 가는 거 3개. C에서 B까지 갈 때는 오른쪽 3개와 위로 가는 거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5팩 나누기 3팩 2팩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간단한 건 이렇게 안 한다고 그냥 6개는 세도 되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마다 10가지 알겠죠?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기본은 다 배웠어요. 선생님 세 가지 방법을 소개했었어. 실제로 세는 방법, 그리고 합의 법칙으로 길마다 숫자 써가면서 1, 1, 1, 2, 3, 뭐 그러면 여기가 1, 2, 뭐 2면은 뭐야 이거 3, 3, 3 더하면 6 이것도 알려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알려줬고. 오케이. 그러면 13번이 해볼까요? 잠깐만 한 걸음 더네. 근데 이 13번은 13번은 내가 알려줄게. 필수 예제니까. 여기에 선이 있었어도 상관이 없다. 선이 있고 요 점을 지나가지 마랑 똑같은 문제야. 그게 안 느껴질 수가 있는데 아니, 여기 다 뚫렸으니까 선이 4개나 없어진 거잖아. 여기가 비어 있다는 거는 여기로 올 수 있는 길이 이거랑 이거거든. 여기서 일로는 다시는 못 가니까. 그리고 여기서 나가는 게 이거랑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들어오는 길은 이 두 가지야. 그리고 나가는 길은 이 두 가지거든. 그러니까 이 빈 부분 있지, 흰 부분에 영향을 받는 거는 요거 4가지 길밖에 없어. 근데 요 한 점만 없어진 거랑 똑같은 결과야,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문제에서 선이 다 있고 요 점을 지나가지 않도록이랑 똑같은 문제란 얘기예요. 좀 더 쉽게? 없어진 선은 4개뿐이야. 하나, 둘, 셋, 4개죠. 근데 요 선하고 요 선은 반드시 오른쪽이나 위로 갈 수 없는 선이야. 근데 이 점 있잖아. 이 점으로 올 수 있는 유일한 2가지 길이기도 하고 요 선하고 요 선은 항상 위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선이거든. 이 두 선 모두. 근데 이 두 선 모두 이 점에서 나가는 그 두 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이 없다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야. 이 점이 없으면 이 4개가 다 없어지니까. 됐어. 느낌으로 받아들여. 그러면 풀 수 있어요? 그러면 풀 수 있어. 내가 알려줬으니까. 전체 경우에서 불러봅니다. 예지가 불러봐. 오른쪽 둘, 셋, 넷, 다 6개마다 4개인데 10팩. 2라고 하려고 했는데 같은 것으로 보고 같은 것을 배열하니까 10팩 나누 6팩, 4팩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네. 여기서 여기를 거쳐 가는 걸 빼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몇 가지죠? 창문이네. 긴 창문 10가지마다 10가지 이렇게 하면 돼요. 10 곱하기 10이니까. 알겠어요? 근데 이 창문을 계산하는 것도 사실은 3가지 2가지를 배열하는 거니까 오른쪽 3개 위 2개니까 6팩 나누기 3팩 2팩으로 해도 돼요. 5팩이죠. 5팩. 5팩 나누기 3팩 2팩으로 하면 10이야. 알겠죠? 뭐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46번이 진짜 중요하거든.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시간을 좀 주고 나서 선생님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든 풀어봐.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에 여기 잘 나와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고고. 시간 1분 남았는데 힌트를 좀 줘야겠어. 너 그냥 생각하면 너 막막하죠. 반드시 가야 되는 외나무 다리 길이 있어. 그런 데는 색깔이 칠해주겠습니다.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거든. 여기 못 가. 호수 때 일로 가면 어떻게 가냐. 다시 돌아오면 안 돼. 최단거리니까. 여기는 무조건 스트레이트 가야 돼요. 그 포인트를 집어줄게. 일단 표시 이걸 먼저 하는 겁니다.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한 가지 길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점으로 와야지만이 일로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확실해. 이거 이렇게 딱 여기까지 되죠. 그리고 여기도 끝이야. 이렇게 요거 3개는 안 가면은 못 가. 이제 못 건너가. 딴 데로는. 됐죠?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여기 빨간 박스 있지? 요 박스에서 경우의 수 세는데 야 여긴 못 간다. 그런 거 조심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할 거는 이 박스 있죠? 요 빨간 박스. 여기서 갈 수 있는 길을 세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마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힌트를 많이 줬죠? 요 지점을 스몰 a, b, c, d라고 하면은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마다 c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만 여러분이 구하면 돼요. 지금 다시 해봐. 고. 시간 좀 더 줄게요. 다시 3분 30초 줍니다. 고. 선생님이 어제 지난 시간에 이거 일부러 막 다 셌잖아. 그것도 위력을 발휘할 거야. 이런 문제에서는 실제로 세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못 가는 길의 개수를 세는 거가. 선생님이 한 건 다 장난이 아니고 다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여기서 여기 가는 경우의 수에서 안 되는 걸 빼. 그렇게 하면 돼. 여기서 여기 가는 거에서 안 되는 걸 빼면 돼요. 근데 안 되는 걸 세서 빼는 게 낫지. 이 문제는. 자, 그냥 이제 내가 풀겠습니다. 3분 끝났어. 1분. 알겠어요. A에서 B로 가는 게 전체가 이 상자잖아. 근데 이거 외운 게 아니네. 요 밭전자는 6가지, 창문은 그러니까 3칸 2칸짜리 창문은 10가지인데 요건 못 외웠잖아. 요거는 이렇게 합시다. 오른쪽이 3개의 화살표, 위가 3개 화살표니까 6팩 나누기 3개 3개. 3개씩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배열인데 거기서 뭘 빼야 되냐면은 여기를 갖춰서 가는 거 빼지. 한 개만 뺀 거야? 문혁이? 여기도 있어. 여기도 못 가.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그런 걸 빼야 되는데 이게 좀 뭐 살짝 어려워요. 몇 가지냐? 그러니까 안 되는 길. 여기 중에서 안 되는 길. 지원이 얘기해봐. 몇 개예요? 자기가 셌을 거 아니야. 하나. 일단 하나 안 되고 또. 둘. 셋. 4개, 4개. 그래서 내가 이걸 다 한 거야. 이거 세야 돼. 4개를 빼야 돼요. 근데 세지 않고 하는 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 세지 않고 이거는 심화 특강으로 해보겠어요. 가볍게 들어봐. 요 포인트랑 요 포인트를 거쳐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요 포인트를 거쳐서 가는 건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 포인트를 거쳐 가는 건 몇 가지죠? 요 박스를 타고 가는 거 있잖아. 그럼 4개니까 4팩 나누기 3팩이거든. 그러니까 4가지야. 4가지가 있거든. 근데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있어. 그게 한 가지야. 여기 거쳐 가는 거. 그러니까 중복이란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4 더하기 1 빼기 1 해야 돼.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를 거쳐가는 점만 구해도 여기를 거쳐가는 게 다 들어가 있어.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는 사건과 여기서 일로 한 방에 가는 한 가지 사건을 동시에 일어나는 그 사건의 개수가 4가지예요. 그럼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어떻게 구하냐면은 오른쪽 3개, 위 하나니까 4팩 나누기 3팩. 4팩 나누기 3팩이면 4가지야. 근데 세는 게 빨라. 이거 세는 게 빨라. 그냥 세세요. 그래서 이렇게 4개 세 빼고 곱하기. 여기는 진짜 쉽지. 밭전자 몇 개예요? 얘지 몇 개예요? 6개. 거기서 몇 개 빼면 돼? 한 개 빼면 되네. 이거만 안 되네. 한 개. 5개야. 곱하기 5 하면 답이에요. 오케이. 중요합니다. 그럼 계산해볼까 끝까지? 6, 5, 4, 3, 2, 1. 밑에는 3, 2, 1, 3, 2, 1. 3, 2, 1 약분, 3, 2, 6 약분, 5, 4, 20. 20 빼기 4는 16 곱하기 5는 얼마죠? 6, 5, 3, 6, 9, 뭐야? 80이잖아. 알겠어요. 넘어가. 하나 더 해야겠어. 길 찾기 끝난 게 아니야. 영원히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는 거죠. 카페 한번 해볼까요? 가벼운 문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37쪽에 9번 고. 카페가 아니잖아. 도로망. 됐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38쪽에 18번 고. 요게 나오는 유형 다고 선생님 설명을 바탕으로 이 18번까지 딱 풀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어야 정상인데요. 할 수 있는 거 다 설명했어요. 근데 18번을 배워야 돼. 이건 아마 또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유형입니다. 그 뒤에 있는 심화 문제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요게 중요한 거야. 문혁이가 포인트를 잡은 거 보니까 여기는 외길이 아니야. 여기도 일로 갈 수도 있어.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야. 여기는 쉽거든. 오른쪽은 한 가지거든. 여기는 이 박스를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길이 아니라 어디다가 이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거기가 좀 문제거든. 이쪽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이런 길목이 여기가 없어. 오른쪽으로 가서 한 가지 길이잖아. 이거 내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예요? 6가지지. 그냥 세도 되겠다.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인데 이리로 못 가. 최단 거리로 가야 되니까 왼쪽 가면 안 돼. 6팩 나누기 5팩 해도 돼요. 오른쪽 가는 거 하나, 위로 가는 거 5개니까 총 6개를 배열하는데 위로 가는 거 5개는 똑같은 거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서 됐죠? 여기까지는 6가지야. 근데 이쪽이 문제거든. 왼쪽으로 갔을 때는 한 가지 길이 아니라 이 박스 다 갈 수 있거든. 꺾을 때 그럼 반드시 지나야 점이 있냐? 없어요. 여기를 지나야 된다는 보장도 없어. 왜냐면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점을 포인트를 잡는데 여기랑 여기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있으면은 이걸 사선으로 반드시 지나는 점을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보통. 요렇게 하면은 중복이 안 나오고 합사건으로 구성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잖아. A를 거쳐 지나가는 것 또는 B를 거쳐서 B로 가는 것 또는 스몰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것 이렇게 3개의 사건으로 분류를 하면은 중복이 안 나옵니다. 요게 느껴져야 되거든. 왜 중복이 안 나오는지를. 이 B를 거쳐서 가는 거는 선생님 박스로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B까지 가는 건 요 박스잖아. 요 색깔칠한 박스. 그거마다 요 박스를 타고 가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곱할 거거든. 그게 B를 거쳐가는 건데 이 경우의 수에는 A를 거쳐가는 게 안 들어있어요. 중복이 안 나와. 사선으로 잡으면. 사선으로 안 잡고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점은 B 아니면 요 위다. 이렇게 2개를 잡잖아? 그러면 안 돼요. 중복 나와. 여기를 거쳐가는 거는 여기를 거쳐가는 거랑 같은 경우 들어있단 말이야.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중복이 안 나오게 합사건을 분류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으면 대각선으로 포인트를 2개 잡으면 됩니다. 포인트를 하나 잡았을 때는 어려운 게 없는데 이게 2개 잡을 때가 좀 어려워. 대각선으로 잡아주면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가는 몇 가지예요? 하나, 야, 세도 되겠다. 둘, 셋, 넷, 5가지죠. 5가지마다 이거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5, 6. 아니면은 6팩 나누기 5팩 해도 되고. 이거는 5팩 나누기 4팩. 아무튼 30가지야. 5가지마다 6가지니까 5, 6, 30이죠. 그리고 A를 거쳐가는 건 하나. 야, 여기까지 갔으면 일로밖에 못 가. 내려가면은 최단 거리가 아니야. 그래서 1 더하기 30 더하기 6가지예요, 이건. 돼요? 37가지. 이 정도가 제일 어려운 거야. 이 정도가. 다 배웠어. 22번 뒤에 거는 됐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라이트센으로 찾아줄게. 라이트센 14쪽에 69번 해봅니다. 아, 뭐야, 책 안 갖고 온 학생이 있는 거세요? 그럼 그려서 해. 자, 예지 수연이 힌트 이거다. 포인트 여기 잡아서 하세요. 여기 2개. 그리고 여기랑 여기. 물론 여기는 이렇게 잡아도 되지. 한 가지야, 이렇게 하는 건. 파란색을 거쳐가는 것과 빨간색을 거쳐가는 걸로 하는데 파란색을 거쳐가는 것은 요 밭전자에다가 요 박스 6가지죠. 마다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6가지마다 4가지예요. 6, 4, 24. 여기를 거쳐가는 거 6, 4, 24고 빨간색 거쳐가는 거 이렇게 해야 돼. 요 박스잖아. 요 박스. 요 박스가 4가지거든. 4가지마다 한 가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요 박스가 좀 이해돼야 돼. 그리고 중복 안 나와. 빨간 거 거쳐서 가는 사건과 파란 거 거쳐서 가는 사건 중복이 안 나와요. 아니 내가 풀어버렸네. 다시 한번 해봐. 예지 알겠죠, 예지? 수연이 알겠죠? 수연이 알겠죠요? 네. 네. 자, 내가 풀겠습니다. 이게 빗불이라고? 이거 너무 쉬운데. 바로 풀겠어요. 그냥 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거 복습.
P는 뭐야? A에서 B로 가는데 P는 거치고 Q는 거치지 않고 P를 거치려면 이 박스가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는. 근데 이 박스가 어디서 보는 박스죠? 6가지죠. 간단한 거 외우시고 Q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박스를 거쳐서 가는데 Q를 거쳐 가는 거 빼면 돼. 이 박스는 어떻게 계산해? 6가지고 요거는 오른쪽 3개 위 3개니까 6팩 나누기 3팩 3팩이에요. 전체 경우의 수가. 6팩 나누기 3팩 3팩에서 뭘 빼야 되죠? Q를 거쳐가는 건 몇 가지예요? 2가지마다 6가지. 2, 6, 12 이렇게 빼면 된단 말이야. 간단한 거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Q를 거쳐서 Q에서 B로 가는 거는 2가지마다 6가지. 다 밭전자 얘기한 게 다 그런 거예요. 빨리빨리 풀라고. 군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선생님 군대 매니아거든. 선생님이 진짜 군대 매니아야. 해안 소초장이었어. 알아? GOP 같은 거 알아? 그런 거야. 들어가서 못 나와. 몇 달 동안. 9달 동안 못 나오고 거기서 계속 살아야 돼. 밥도 막 배달 와. 차로. 트럭으로. 마트도 없어. 마트가 황금마트라고 해서 차로 군부대에서 차로 마트가 이동하는 마트가 있어. 거기서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완전 외딴 곳에 나 혼자 있는 거야. 선생님이 거기 소출을 지키는 대장이었어요. 밑에 50명 있었어 부하가. 막 아무튼 그런 건데 그러면 소초 중앙 소초를 기준으로 여기다가 병사들을 한 명씩 배치시켜야 돼. 그리고 또 여기 또 한 명씩 배치시켜야 돼 이렇게. 날개 초소에 날개 초소. 날개 진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한 명씩 배치시켜야 돼. 나는 여기 있고. 근데 내가 휴가를 간 거야. 그래서 군인이 몇 명 있냐면은 9명이 있었거든. 군인 9명을 여기 초소에다 다 배치를 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인데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경우로 본다. 이런 거예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냐면은 근데 항상 배치를 시킬 때 구분이 되는 자리와 얘네는 회전시키면 일치하니까 구분이 안 되는 자리들이지 이 4개는.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거를 먼저 배치합니다. 인간이 9명 있으니까 A, B, C, D, E, F, G, H, I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을 여기 넣는 것마다 다 그림이 다르겠죠. A가 여기 있냐 B가 여기 있냐 C가 있냐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를 넣었어요. 하지만 경우의 수는 9가지예요. 마다 고배 법칙. 그 다음에 A가 들어갔으니까 남은 8명을 원형으로 배열해야 되는데 잠깐 타임. 여기는 같은 자리는 아니거든. 8명을 한 방에 배열하면 안 돼. 남은 8명 중에 4명은 안쪽에다가 배치를 하고 나머지 4명은 바깥쪽에 배치를 하는데 그 안쪽에 누가 들어가냐? 예를 들어서 B, C, D가 들어갔다 합시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이 E가 아니라 F가 들어가잖아? 달라지잖아? 그럼 이건 다른 경우가 돼.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던 원순열은 다 있는 애들을 그냥 빙글빙글 배열시켰잖아. 근데 여기서는 조합의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먼저 뽑아야 돼요. 이 안쪽에 있는 진지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 다른 경우가 되잖아. 그래서 먼저 8시사를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8시사에서 뽑힌 애가 BCD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시의 그림이고 이거는 계산하는 과정. 뽑았습니다. 배열을 하세요. 몇 가지예요? 문혁이. 4명이 뽑혀 있어. 이제 BCD를 배열하면 돼. 몇 가지죠? 4팩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지. 빙글빙글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했으니까 원순위란 말이야. 3팩으로 해야 돼. 문혁이 3팩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일부러 틀린 그런 거예요. 4팩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4로 나눠야죠. 알겠어야지? 문혁이 사실 맞췄어요? 너는 못 들었겠지만 이제야. 이해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4명 찌꺼기들 있죠. 얘네는 쫄자들이야. 얘네들을 일단 배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4명이니까 원순위에서 4팩 하면 되죠? 아니지. 4팩 나누기 3 하면 되죠? 이제 어떻게 생각해? 남은 4명을 배치하는 건 몇 가지예요? 해야지. 야, 4명 남아서 얘네도 배치해야 돼.
초소가 9개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안쪽에 있는 초소랑 바깥쪽에 이제 경계 초소 배치해야 돼. 남은 4명이 남았어요. 여기 배치해야 돼. 소연이 몇 가지일 것 같아요? 듣고는 있죠? 소연이? 이때는 이 4명을 배치할 때는 원순열이 아니에요. 왜냐면 B가 빡센 애거든. 얘 앞에 있으면 얘 혼나. 얘가 뭐라고 한단 말이야. 야,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너 알아서 해.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무서운 애야. 그러니까 이게 다 서로 다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사람 4명이 들어간 순간 안쪽에 남은 4명이 들어갈 때는 서로 다른 자리니까 여기를 4팩으로 해야 된다. 이게 핵심 개념이에요. 이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원순열을 쓰게 되면은 그 남은 거는 원순열이 아니게 되는 요 정도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야. 이해됩니까? 이 문제가 좋아. 그래서 구분이 되는 자리는 먼저 배열하고 9가지 마다마다 구분이 안 되는 4자리를 배열할 때 원순열을 했어. 근데 뽑아서 해야 돼요. 누가 들어가니 다르니까 조합이 들어갑니다. 4명, 8명 중에 4명 뽑아서 넣고 넣을 때 돌려서 원순열 3팩으로 해야 돼. 뽑은 후 배열. 뽑아서 원형 배열. 그 다음에 남은 자리에 4명을 넣을 때는 원순열이 아닌 거예요. 이미 사람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이게 FGHI 들어간 거랑 FGHI 들어간 다른 거야. 얘 밑에 있는데 다르지. 알겠어요? 비슷한 문제를 그림으로도 한번 그려볼까? 내가 하나 더 내볼게. 내가 찾을 수 있는데 이거는 모의고사 나왔던 거. 요 개념이 녹아 들어간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삼각형이 있었는데 원이 있었던 거죠. 원이 3개 있어. 색깔이 몇 개 있냐면은 7가지 색깔이 있었어요. 선으로 구분되는 영역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7개지. 7개의 색깔을 칠해보는 건데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경우의 수로 본다. 고 풀어보세요. 7개의 색깔을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서로 다른 영역에다 칠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영역이에요. 여기 이렇게 피자 조각, 피자, 이상한 거, 이거 알겠죠? 경우의 수를 써봅니다. 요거 하고 원순열 넘어가겠어요. 이건 지난번 원순열 할 때 했어야 되는 문제들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었어요. 가운데 먼저 칠했겠죠. 인간적으로 몇 가지예요? 예를 들어 A라는 색깔을 칠했습니다. 하지만 8이에요. 7개밖에 없는데? 잘못 봤어요. 7개요. 마다.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갈 3개를 골랐어요? 네. 그럼 6개 중에 3개를 골랐어. 예를 들어 이렇게 B, C, D. 하지만 B, C, D를 골랐지만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다르지. 몇 가지예요. 서로 다른 3명을 서로 다른 3자리에 배열하는데 회전의 일치가 같은 거니까 원순열 몇 가지예요? 3팩 나누기 3 이렇게 한 거죠. 2가지란 얘기야. BCD가 들어간 2가지예요. BCD 아니면 BDC. 2가지야 그냥. 오케이? 원래는 6가지야 3팩이면. 근데 B랑 C가 알겠죠? 이거 첫 시간에 한 거죠? 정리 돼? 네. 그 다음에 얘지. 남은 EFG를 배열하는 건 몇 가지예요? 그때는 3팩이 되는 겁니다. 원순열이 아니에요. 이때는. 왜냐면은 색깔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 공간들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되지 지원이? 계산 내가 해볼게. 어려워? 이거 654 3이 해서 3의 약분 54 20이에요. 20 곱하기 얘는 2 곱하기 6. 그러면은 7이 14 140 곱하기 2 곱하기 6. 어렵네. 280 곱하기 6. 어렵네. 계산기 필요하겠는데 68에 48에다가 6이 12 6이 12 1680 맞지?
네. 아주 재밌는 개념 원리 문제 풀어봅시다. 개념 원리 39쪽에 19번. 이거는 광신고에 나왔었지. 광신고에 똑같이 나왔었어요. 이게 좀 어렵거든. 해봐. 원순열 고. 시간 조금 주겠습니다. 위아래 먼저 색깔을 칠해. 위아래가 같은 구분이 되잖아. 뒤집는 건 서로 다르다고 봐야 되나? 뒤집는 것도 서로 같은 거야. 뒤집어서. 그러니까 여기가 위에가 A, B, 밑에가 B 이렇게 들어가잖아. 다시 색깔이 8개 있는데 위에 A, B 들어간 거 위아래 A, B 들어간 거랑 위에 B 들어가고 밑에 A 들어간 게 같은 거예요. 뒤집으면 똑같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맞았어. 아 뭐야 너 완벽하게 마스터 했는걸. 근데 좀 어려울 거예요. 문혁이가 지금 풀어버렸는데 같이 하겠어요. 안 된 학생들 같이 봅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죠? 8개 색깔 칠하라고. 근데 위아래면은 합동이긴 합동인데 이게 뒤집으면 똑같으니까 8개 중에 일단은 위아래 들어갈 색깔을 골라.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8C2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B를 골라서 집어넣으세요. 얘지? 집어넣는 게 몇 가지 경우의 수야? A, B가 골라졌습니다. 하지만 고르는 경우는 82가지가 있죠. 골라서 집어넣어. 배열하는 거 몇 가지예지? 대답 안 하죠? 수연이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잠깐만 다시 돌아갑시다. 아니 필수 예제를 깊이 이해해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었다. 엄마 아빠였다고 한다. 엄마랑 아빠가 있는데 아니다. 중국인이었다고 한다. 다 했잖아 이거. 생각나죠? 중국인, 일본인. 그거랑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문제가 어려우니까 봐봐. 하나도 적응 못하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원순이 어렵다는 거야. 그런데 엄마랑 아빠가 있는데 그 사이에 마주보고 앉아야 돼요. 그럼 엄마 아빠 들어있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라고 그 설명을 10분 동안 했어요. 왜 한 가지죠? 아빠가 여기 있고 엄마가 여기 있어도 똑같은 거 회전하면 일치하면 똑같은 거야. 이거 똑같은 거야. 회전 이 입체 도형인데 이거 뒤집으면 똑같은 거야. 이렇게 설명한 거 지금.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는 여기가 다 다른 자리라고 했죠. 이거 같은 거야. A를 기준으로 이쪽에 위에 3개랑 B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3면은 다르단 말이야. 3개 면씩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맨 아래면에 B가 들어가고 여기 A 들어갔을 때 여기 이게 윗면에 이게 뭐야 무슨 사다리 있고요? 등변 사다리 꼬리 위에 3개가 있어. 위쪽에. 그래 아래쪽에 테두리에도 3개 있잖아. 근데 위냐 아래냐는 다른 거기 때문에 이 6개 중에 이제 위에 들어갈 3개를 고르세요. 63가지. 예를 들어 CD를 골랐습니다. CD를 골랐어요. 하지만 63가지죠. 골라서 배열을 해. 몇 가지예요? 배열할 때는 원순열이야. 돼요? 배열할 때는 원순열 3팩까지야. 3팩 나누기 3이야. 그래서 배열이 됐어요. 이쪽에 C, 이쪽에 D, 뒤쪽에 E.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럼 남은 3개가 있죠. FGH를 배열할 때는 그때는 원순열이 아니에요. 3팩이야 그냥. 왜냐면 CD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다리로 맞은 거야. 아다리로라도 맞추면 되지. 시험 때도 아다리로 맞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원순열에서 이게. 그런데 사실 필수 예제랑 내가 아까 설명했던 그 군대 문제랑 이거 색깔 칠하는 거랑 똑같아. 아이디어는. 뽑아서 배열해야 되고 배열할 때 경우의 수가 회전해서 똑같으면 한 가지로 쳐야 되고 그리고 원순열로 배열한 상태에서 다른 원순열은 또 자리가 고정돼 버리는 거야. 차이가 안 생기는 거야.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죠. 좀 어렵죠? 계산은 생략할게. 이건 계산 생략해. 이렇게 딱 이게 중요하지. 계산이야 뭐. 됐어. 이거 그만해 원순열. 재미없어. 노잼이었어요. 함수의 개수 해봅시다. 21번 고.
이런 거야말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딱 무슨 문제로 보이지 않지? 이게 무슨 뭐야? 함수의 개수니까 뭐 중복순열인가? 아닌가? 근데 실제로는 얘는 힌트를 주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일 거예요. 문제는. 네, 자기가 생각하다 보면은 그 느낌이 오는데 먼저 합이 11이 될 수 있는 세 개의 쌍을 골라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에서 함수값이 뭐고 2에서 함수값이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세 개를 더해서 11이 될 수 있는 조합을 더 만들어 놔야 돼요. 시간 좀 주겠어요, 이것도. 찾았어, 문혁이? 불러봐. 5, 4, 5, 4, 2. 5, 4, 2가 되면 된대. 함수값들이 5, 4, 2가 되면 된다. 또. 많아, 더. 그래서 그게 좀 문제죠. 5, 4, 2 말고 더 있어. 뭐? 3, 3, 뭐? 3, 3, 5? 5, 3, 3이라고 얘기한 거지. 겹쳐도 되지. 다시 찾아. 근데 요거 찾을 때도 가장 큰 수가 난 이렇게 했는데 5가 3개 있는 경우와 5가 2개 들어간 경우와 5가 하나 들어간 경우와 5가 없는 경우 나눠서 할 건데 난. 근데 그런 게 좀 중요하다니까. 5가 제일 크잖아. 5가 3개 있을 수 있냐? 안 되죠. 끝. 5가 2개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5, 1. 큰 거부터 해라고. 큰 거부터 작은 거부터 하면 야 2, 3 막 이렇게 찾으면 어떻게 해? 2, 3 막 뭐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 2, 4, 2, 4, 5 막 이렇게 찾아? 큰 거부터 해라고. 큰 거부터. 5, 5, 1이 있고 5가 2개 들어간 거는 5, 5, 1이 끝이야. 5, 4이랑 4, 5이랑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건 나중에 생각한다고. 먼저 순서를 배열하는 건 나중에 생각한다. 다른 거야 근데. 다른 건데 그거부터 생각하면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어떤 수에서의 함수값이 5냐 4냐 1이냐에 따라 2냐에 다르지. 하지만 먼저 이 함수값들 3개를 골라놓으란 말이죠. 아무리 찾아봐도 4개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렇게 되죠? 근데 5일이라면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야. 근데 좀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하겠습니다. 정의역의 원소가 1, 2, 3, 3개 있고 공역의 원소가 1, 2, 3, 4, 5, 5개 있어요. 서로 다른 3개를 서로 다른 5개에다 대응시키는 거죠. x에서 y로의 함수 f의 개수는 함수의 개수는 얼마죠? 지원이? 이게 5가지마다 그런 식으로 계산되는 그런 거. 마치 공역의 원소를 문자 A, B, C, D라고 보고 이거 3개가 다 A 쏜 거를 A 이렇게 쓰기 AAP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거 몇 가지죠? 5 곱하기 5가지마다 5 파이 5의 3승까지. 그게 좀 물어본 게 아니야. 5 파이 3을 물어본 거야. 5 파이 3이라고. 서로 다른 5개 중에 3개를 뽑아 중복을 합해서 일렬로 변환수예요. 5 파이 3이에요. 중복순열이에요. 함수의 개수는. 근데 여기서 함수의 개수에서 순서를 결정하는 게 1, 2,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1, 2로 쏜 거가 마치 A, B란 말이죠. 1, 1, 2가 바로 A, B라면은 이게 아니라 1, 2, 1은 A, B, A가 돼서 서로 다른 경우가 되잖아. 그러니까 순서에 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얘는 5, 1이니까 결국에는 1하고 5인데 5를 2번 골라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5, 5, 1. 근데 만약에 얘가 1로 안 쓰고 이건 1호지. 그러니까 1, 5, 5. 근데 얘가 1로 안 쓰고 5로 쓰고 1, 5 써도 되지. 5, 1, 5. 그러니까 1, 5, 5도 되고 5, 1, 5도 되고 이런 경우지. 5, 5, 1도 되겠지. 이런 경우 결국엔 1하고 5를 3번 뽑는 거는 아니죠. 1하고 5 중에 3번 뽑는 거 중복순위 아니란 말이야. 그냥 결과물을 보니까 이 서로 다른 3개 일렬 배열하는 경우랑 똑같네. 순서만 바꿔주는 거지. 뽑는 숫자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거야. 몇 번 해보면 돼. 1, 5, 5, 1, 5, 5, 1이네 결과물이.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식이
3팩 나누기 2팩에서 세 가지인 거예요. 알겠죠? 요거 몇 가지예요? 서로 다 다른 거 써야 되네. 서로 다른 거 써야 되는데 5 사이에 꽂히려면은 이거는 1대1 대응하고 똑같은 거지. 1대1 함수. 5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3팩. 얘네 셋을 일렬 배열하는 거 똑같아. 이 1, 2, 3이 순서를 결정하는 거야. 3팩. 요거는 3팩 나누기 2팩. 요거는 3팩 나누기 2팩 해가지고 다 더하면 돼요. 이건 6이고 이건 3이었고 요건 3이고 요거는 3이었죠. 다 더하면은 15가지예요. 3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3. 알겠나 예지?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마치겠어요. 다음 내용은 중복조합이죠. 중복조합. 조합은 컨비네이션 배웠는데 중복조합이라는 거는 조합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거 안 배워도 알겠는데? 중복순열하고 순열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은 걸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중복조합하고 조합의 차이는 뭘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뽑을 수 있어. 근데 순서에 의한 차이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요번에 해보겠어요. A, B, C가 있는데 중복조합은 H라고 써. H. 예를 들어서 3H2를 해봐라. 그러면은 조합 일단 3C를 떠올려. 3C. 3C는 몇 가지예요? 예를 들어 AB, AC, BC. CA 돼 안 돼? 예지 CA 돼 안 돼요? 3C에. 뽑기만 하는 건 순서가 달라진 거는 경우의 수를 안 친단 말이야. 서로 같은 경우의 수라고. 이렇게 세 개였죠. 3C는. 근데 중복조합 3H는 뭐냐면은 이게 더 되는 거야. AA도 되고 BB도 되고 CC도 돼. 일단. 근데 잠깐만 3H로 하면 느낌 안 온다. 2H3 하자. 두 개 문자가 있는데 중복조합이기 때문에 두 개 중에 세 개 뽑을 수도 있어요. 두 개 중에 세 개 뽑아야 돼. 봐봐. 세 개 뽑아. A만 세 개 뽑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A 두 개 뽑고 B 하나 뽑을 수도 있고. 근데 순서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 A, B, A.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중복조합에서는. 다 똑같은 거야. A, A, B. A, B, A. B, A, A는 같은 거예요. 중복조합에서는. 이거는 한 개로 쳐야 됩니다. 근데 이건 다르지. A, B, B는 다르지. 어부부. 어부부죠. B, A, B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B, B, A는 그러니까 같은 거야. B 두 개 A 하나니까. 그 다음 나중에 B, B, B. 그래서 네 가지인 거예요. 이게 2H3이야. 2H3. 그러니까 중복조합이라는 거는 조합하고 똑같이 순서에 의한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뽑기만 하는 건데 같은 것을 뽑아도 되네. 중복돼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뽑을 수 있는 문자보다 뽑는 문자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겁니다. 더 많이 뽑을 수도 있어요. N보다 R이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공식을 다음 시간에 봤는데 이 공식 유도가 살짝 어렵거든. 이해하는 게. 근데 제대로 이해 안 하고 문제 다 풀 수 있는데 공식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못하고 공식을 외우기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계산법이에요. 이유는 묻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8H3을 구하라고 하면 얘네들을 더하세요. 얼마죠? 11이죠? 11C 3으로 하지 말고 하나 빼서 더해서 1을 빼. 그렇지. 더해서 1을 빼세요. 10C 3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외워야 돼. 일단은. 봐버렸죠? 요것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야. 이걸 외우고 가야 돼. 연습 좀 해보죠. 계산 연습을 좀 하고 갈 거예요. 뭐 내용은 모르겠는데 중복조합이 뭔지는 뜻은 알았고 그리고 계산법이 공식이 있다. 공식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4H2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일단 더하라고. 더하면 얼마예요? 6이지? 하나 빼. 더해서 하나 빼. N하고 R을 더해서 하나 빼면 5잖아. 5C2. 이 R은 그대로 쓰면 돼. 알겠어요? 5C 계산은 얼마냐? 5 곱하기 4. 2, 1. 그러면 10이지. 뭐 너무 쉬웠잖아. 쉬워버렸잖아. 그럼 좋아요.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배울 게 없으니까 지금 해. 지금 42쪽 고. 그게 0이 어떻게 돼요? R이 여기면은
근데 생각을 해. 이때는 야,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0개 뽑는 경우 수몇 가지예요? 한 가지. 안 뽑는 거 한 가지예요. 약속일 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다 배웠죠. 예를 들어 3p 0도 1이고 3c 0도 1로 배웠어요. 근데 3h3은 1하면 안 돼. 3h3은 다르다 해. 3개를 또 다른 걸 뽑을 수 있어요. 똑같은 거 중복이 가능하니까 달러. 잠깐 타임. 금요일까지 다 풀어와야 돼. 라이트샌도. 근데 문제 위주로 지금 선생님이 개념을 많이 설명을 하는데 문제를 막상 풀잖아. 어려워요. 생각보다. 살짝만 좀 꼬아놔도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 들거든. 근데 그 풀면서 틀려가면서 필수 예제에서 배웠던 거를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구나. 답을 보면서라도 이렇게 하나씩 정복해 나가야 돼. 오늘 어려운 문제 좀 보여줬잖아 선생님이.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문제 위주로 할 거예요. 빨리 진도 나가고 문제 위주로 다시 해야 됩니다. 경우의 수는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오케이 끝. 잘 가세요. 예지 인사하고 가. 소연이 안녕. 안녕히 계세요. 별별아 다음 시간에는 꼭 여기 만나서 하길 바라겠어요.